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평화로웠던 우리 집은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만날 때마다 그 몹쓸 인간의 딸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오빠도 그때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되었어요. 엄마는 홀로 우리 남매를 정성스럽게 키우셨고 오빠는 공부도 잘해서 엄마의 자랑이었죠.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나름 전문가가 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엄마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엄마는 자신이 하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신 분이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음식 솜씨도 좋아서 한 집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죠. 물론 가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 수모를 겪고 2달도 못 버티고 나온 적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었어요. 엄마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최악의 사람은 한 부잣집 여자였는데 그저 돈만 많은 졸부였다고 하셨어요. 그 여자는 엄마에게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었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돈만 많고 교양은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라고 혀를 내두르셨죠. 전에 일하던 집이 갑작스레 이민을 가는 바람에 엄마는 그 문제의 집으로 일을 하러 가시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돌아오셔서는 살다 이런 여자는 처음이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왜요? 라고 묻자 와이셔츠를 다려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지 뭐니. 그동안 일을 하러 다녔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라고 엄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 힘들면 일 그만둬도 돼요. 사실 오빠도 엄마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우리 둘이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빠도 요즘 잘 나가잖아요. 라고 제가 엄마를 위로했지만 엄마는 아직 팔다리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일을 그만두니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지. 이 엄마의 평생 꿈은 눈 감을 때까지 너희한테 손 안 벌리는 거야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둬도 돼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다시 권유했지만 엄마는 알았어 라고만 하고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도 엄마는 그 집으로 계속 일을 다니셨고 퇴근 후 돌아오면 항상 지쳐 보였어요. 집에 오자마자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무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일찍 들어오셨는데 주로 저보다 늦게 오시던 엄마가 오늘은 일찍 끝났길래 엄마, 오늘 일찍 끝났네요. 오랜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같이 나가요 라고 말하며 엄마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뒤돌아 앉으며 엄마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쉬게라고 하셨어요. 뭔가 이상한 엄마의 모습에 저는 뒤로 가서 엄마의 어깨를 돌리며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눈은 왜 이렇게 부어있고 혹시 울었어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며 엄마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버리셨어요. 엄마, 나 화내기 전에 빨리 말해요. 얼굴 왜 이래요? 라며 이불을 확 제치며 물었더니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 겪는구나. 그 집에서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나한테 가져갔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 그동안 여러 집을 다녀봤지만 그런 막무가내는 처음이야 라며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 여자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라고 재촉했죠. 내가 안 가져갔다고 해도 나를 의심하며 오리발 내민다느니 이래서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느냐며 내 뺨을 올려붙였지 뭐니.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라며
엄마는 분한 마음에 손바닥으로 침대를 세차게 내리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 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제가 흥분한 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제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엄마는 아니야. 나중에 반지가 찾아졌다고 하더라. 잘못 알고 있었대. 라며 말을 바꿔버리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게 다 필요 없어. 그 집 어디야? 내가 오늘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 어디냐고? 라고 소리쳤어요. 저를 보던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민정아, 진짜 별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라며 애원하셨지만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해. 그 집 어디야? 당장 앞장서. 라고 저는 엄마를 다그쳤죠. 엄마는 됐어. 됐다니까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난 안 됐어. 엄마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라며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할까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 법적으로 다 해결하라고 할게요. 제가 다시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엄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감히 우리 엄마를 가만 안 둬 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죠. 제가 오빠에게 말을 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아마도 오빠가 이 문제로 신경을 쓰는 걸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오빠도 저만큼 성격이 급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사실 어떤 자식이 엄마가 그런 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도둑으로까지 의심받았다면 말이죠. 엄마는 오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그 성질머리하고는 지 애비 닮아서 그냥 참질 못해. 알았어. 내가 지금 그 집에 같이 갈 테니까 네 오빠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알겠어? 엄마는 저에게 약속까지 받아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엄마가 배를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고 표독스러운 여자가 팔짱을 낀 채로 아줌마, 웬일이에요? 아까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라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런 여자의 말에 엄마가 그게 말이죠. 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밀치고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여기 이분 딸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여기 온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 여자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컸는지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누구야? 라며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별거 아니야. 넌 들어가 있어라. 라고 딸에게 말했죠. 저는 날이 잔뜩 서서 우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그쪽이 우리 엄마 뺨을 때렸다면서요. 그것도 도둑 취급하면서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뻔뻔하게 네, 그런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반지를 우리 엄마가 가지고 갔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라고 제가 따졌더니 그 여자는 아까 내가 반지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기요, 오해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뺨까지 때렸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여자를 째려보며 다시 말을 하자 그 여자 딸이 갑자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별것도 아닌데 와서 시끄럽게 하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순간 그 여자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 딸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딸을 노려보며 니네 엄마도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네? 그럼 샘샘이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신고할 거야. 라며 엄마에게 엄마, 오늘 김 기사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 태도는 정말 싸가지 없더라고요. 마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아래로 보는 듯했죠. 김 기사.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제가 그 여자 딸을 보며 신고해. 다 같이 경찰서 가면 되겠네.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며 어때? 다 같이 조사받으면 되겠네. 그치? 우리 오빠가 꽤 유명한 변호사라 당신들도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말을 듣던 그 여자가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딸을 보며 당장 전화기 내려놔. 라고 말하더니 저를 다시 보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오빠가 변호사 맞아요. 라며 갑자기 존댓말로 물어봤어요.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태세 전환이 아주 확실하네요. 네, 우리 오빠 변호사 맞고요. 당신이 지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 녹취록을 오빠한테 그대로 보낼 겁니다. 우리 오빠도 저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요. 죽어라 공부만 한 사람이라 원칙대로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신도 준비하세요. 제가 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오늘 일 전부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 여자는 울분을 삼키며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싫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갈 테니까 나중에 보시죠. 돈 많은 집이니까 변호사는 있을 테고 준비나 잘하세요. 저도 녹취록으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따님 목소리까지 들어가서 더 좋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며 뒤를 돌아섰죠. 그런데 갑자기 잠깐만요. 해요. 한다고요. 하면 되잖아요. 그 여자가 울상으로 외쳤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실수했어요. 라며 억지로 사과를 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딴 사과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됐어요. 없던 일로 하시죠. 라고 말하며 다시 뒤를 돌렸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아줌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앞으로 똑바로 사세요. 그리고 따님 교육도 잘 시키세요. 앞으로 얼굴 볼 일은 없을 테니 상관없겠지만요. 라고 말한 후 뒤돌아섰어요. 정말 그 모녀가 어찌나 싸가지가 없던지요. 그런데 우리를 보던 그 딸이 엄마. 근데 저 사람 오빠가 변호사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렇게 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어. 제가 엄마 얼굴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 속은 거 아니야. 라며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몰라. 그리고 만약 진짜면 어쩔 거야. 괜히 시끄럽게 해서 네 아빠 알면 난리나. 네 아빠 성격 몰라. 그러니까 너는 오늘 있었던 일 아빠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 둘 다 쫓겨나는 수가 있어. 라며 딸과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옆에서 따라오던 엄마가 내가 자식은 참 잘 키웠어. 라며 생긋 웃으셨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엄마가 근데 민정아, 녹음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니? 네가 보통 애가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엄마도 깜짝 놀랐어. 라고 물으셨어요. 엄마, 오빠가 변호사잖아. 오빠가 맨날 증거하면서 다니잖아.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야. 보통 여자가 아닐 것 같아서. 라고 제가 대답하며 차에 올라탔죠. 어휴, 내 자식들이지만 정말 무섭다. 무서워. 누구랑 결혼할지 몰라도 네 남편 될 사람이 어디 무서워서 살겠니? 라며 엄마는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엄마와 약속한 대로 오빠에게는 그 일에 대해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 성격에 속상해하면서 저보다 더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엄마는 그 후 다른 집에서 일을 하셨고
그 집 사람들은 괜찮았는지 엄마도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오빠 말로는 같은 변호사 친구가 소개해줬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오빠 여자친구에게 혹시 우리 엄마 직업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여자친구가 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우리 대화를 듣던 오빠가 내가 말 안 했었나? 라며 대화를 이어갔죠. 우리 엄마 가사 도우미 하신다고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지만 그 일을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변호사인데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요? 전에 얼핏 듣긴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오빠 여자친구가 놀라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빠와 저도 엄마가 일을 그만했으면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좀 쉬셨으면 했어요. 거기다 오빠가 변호사인데 주변의 시선도 좀 좋지 않았고요. 그때 저는 오빠 여자친구의 그런 반응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인사를 한 다음 얼마 후에 오빠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간 모양인데 여자친구의 집에 다녀온 오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오빠를 보며 왜 뭐가 문제 있어? 오빠가 마음에 안 든대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아니 지희 부모님은 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집이 너무 잘 살아 오빠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집이 잘 산다고 얼마나 엄청 많이 난 지혜가 좀 잘 산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엄청 잘 사는 집딸이었어. 오빠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려고 난린데 우리 오빠는 그게 싫은가 보네. 나는 사실 지혜가 잘 사는지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잘 살겠지 싶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이 정도는 나도 불편해서 싫어. 괜히 엄마랑 너 주눅 듣는 것도 싫고 내가 걱정 마. 나는 절대 주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빠 마음에 들면 그냥 결혼해. 사람만 보고 결정해. 그쪽 집에서는 마음에 들어한다며. 하긴 우리 오빠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지 제가 오빠에게 말을 했고 오빠는 한동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결혼을 결심했고 얼마 후에 우리는 상견례를 했어요. 부자들이라 그런지 상견례 장소도 으리으리했는데요. 상견례 장소에 우리가 도착한 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오빠 여자친구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가 다 일어났고 상대방에서도 우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엄마가 고개를 들던 순간 갑자기 세상의 나라는 말을 하며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에 오빠와 제가 엄마야 해 그래. 어디 아파라며 놀라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저 앞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엄마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여자친구 언니라는 사람을 보던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고 함부로 했던 그 모녀가 거기에 떡하니 서 있었어요. 그 여자도 순간 기억이 안 났다가 나중에 기억을 해낸 것인지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서로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우리가 서로 사돈으로 만날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요? 라며 오빠 여자친구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남편이 전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될까 봐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이 결혼은 이쯤에서 없었던 걸로 하시죠? 라며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그런 엄마를 제가 급히 따라 나갔고 오빠는 그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오빠가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급히 따라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앞서가는 엄마의 팔을 잡으며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놀라서 물었고 제가 그런 오빠를 막아서며 우선 엄마는 먼저 보내고 나랑 얘기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제가 오빠를 데리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해주었어요. 제 말을 다 들은 오빠는 많이 당황한 듯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던데 오빠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리고는 오빠가 아니 그런데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엄마가 지혜를 왜 몰라봤어? 오빠가 물었고 계속 미국에 있었다며. 그리고 엄마는 그 집에 2달 정도밖에 안 있었고 그랬으니 둘째 딸은 못 봤던 거지. 나도 그때 큰딸만 봤으니까라고 제가 오빠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에 오빠가 많이 놀란 듯 했는데 혹시 나가 보였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이런 우연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내가 그날 그 집에서 봤던 지혜씨 엄마와 언니는 진짜 문제가 많아 보였어. 내가 그때 녹음한 거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저장해놨었거든. 나중에 우리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거 한번 쳐다보고 들려줄게. 아마 다 듣고 나면 오빠도 정남이가 떨어질 걸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게 엄마가 그렇게 일어나서 나갈 정도면 어떤지 알 것 같다. 그런 오빠에게 오빠 결혼이라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잘 생각해봐야 할 거야. 사람 본성이 그렇게 막 바뀌지 않는 거니까 제 말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상견례뿐만 아니라 결혼식은 물 건너간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뒤 오빠 여자친구는 거의 맨날 찾아와서 우리 엄마에게 빌어댔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실수한 부분은 제가 다시 사과드릴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너희 집과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너무 다르구나.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서로 힘이 들 거다. 너만 해도 보거라. 내가 그때 그랬잖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뭐하러 가사 도우미를 하냐고 너는 절대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다 접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네가 이러면 서로 힘들지 않겠니?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 뒤에도 오빠 여자친구가 오빠에게 계속 매달렸지만 오빠는 냉정하리만큼 밀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빠 여자친구네 운전기사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저기 사모님이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하십니다. 잠깐이면 된다고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가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저기 죄송한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대로 저만 돌아가면 제가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부탁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던 그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긴 그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운전기사분이 딱 해서 같이 따라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운전기사와 함께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냥 한눈에 딱 보이더래요. 어찌나 치장을 하고 왔던지 순간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오빠 여자친구와 같이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자리에 앉자마자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애들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면서요 라며 다짜고짜 물었고 상견례 때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대답을 했는데 아들이 변호사식이나 되는데 도대체 가사 도우미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긴이라며 여자친구 엄마가 혼자 중얼거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오빠 여자친구 엄마의 말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엄마가 물었다는데요. 그때 가사 도우미 했을 때 저한테 아들이 변호사라는 말은 왜 안 했어요? 그때 그 말만 했어도 이 사단은 안 났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럼 변호사 아들 뒀다고 하면 안 그랬다는 거네요. 엄마가 물었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당연하죠. 변호사는 아무나 하나요? 라고 말을 했다네요. 그 말에 우리 엄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더 이상 그쪽이랑 할 말 없으니까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요. 저기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집 한 채로 퉁치자고 하는데 그건 어때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가 순식간에 말을 해버렸대요. 그 순간 엄마가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다는데요. 오빠 여자친구 엄마는 그런 엄마는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우리 지희한테 들으니 당신 아들이 간판만 변호사지 집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괜찮은 집 하나 사줄게요. 서울 한복판의 가사도우미에서 평생 그런 집을 어떻게 삽니까? 아들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어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그리고 우리 딸이랑 댁의 아들이랑 결혼하고 우리는 얼굴 안 보고 사는 조건으로 괜찮지 않나요? 그쪽도 제가 불편할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라며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 그 표정이 아주 의기양양하더래요. 마치 어때? 꽤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지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그 순간 엄마가 이성을 잃었는데요.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그 여자 얼굴에 확 뿌려버렸대요. 어머 뭐야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는데요. 내 말 잘 들어 집이 아니라 빌딩을 사준다고 해봐라. 내가 우리 아들 그 집에 장가 보내나 돈이면 단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야. 그러니 자식이 뭘 배웠겠냐 그 애미의 그 딸이겠지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당신 말 다 했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 여자가 흥분을 한 채 펄쩍펄쩍 뛰었다는데요. 그 여자의 말을 상관도 하지 않고는 엄마가 돌아섰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딸은 그쪽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 여자가 엄마의 뒤에 대고 소리를 친 모양입니다. 당신 둘이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어림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 딸 빨리 단념시킬 생각이나 해. 어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귀한 우리 아들한테 달라붙긴 엄마가 큰 소리로 말을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지금 우리 남편까지 알게 돼서 우리 남편 이 결혼 파토 나면 나랑 이혼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다시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여자가 갑자기 불쌍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센 여자도 남편이 무섭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엄마가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는데요. 오빠가 와 내가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내가 미쳤었구나라며 기겁을 했어요. 그렇게 그 집과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한 1년쯤이 지났을까? 오빠가 지금의 새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엄마가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요. 하긴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선 새언니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엄마에게도 잘하는 듯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혹시 우리 엄마 직업 알아요? 제가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묻고 있었네요. 그런 제 말에 가사도우미 하신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오빠가 엄청 자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진짜 멋지세요. 라며 수줍게 웃었는데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때 새언니의 표정을 봤을 때 아부성 발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오빠를 보며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모셔왔을까라며 살짝 웃었는데 아가씨, 그럼 저 통과인 거예요? 새언니가 잔뜩 긴장한 채 물었어요. 뭐려?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는데 오빠가 여동생 진짜 웃었다고 잘 보이라고 했거든요 라며 다시 웃었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새언니는 그저 순수해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것 같지 않아서 그런지 오빠와 저처럼 억세 보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뭐든지 죽자 사자 달라드는데 새언니는 뭐랄까요? 우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이 현재 우리 새언니가 되었고 말이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새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잘 교육받고 잘한 사람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친정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티도 내지 않고 정말 검소하기도 했고 심성이 워낙 착해서 엄마는 그런 새언니를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요. 새언니는 엄마를 보며 어머님 자식들 이렇게 키워놨으면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님 책임질 능력 정도는 돼요. 아가씨한테 들으니 자식들한테 절대 짐이 안 되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너무 안 그러셔도 돼요. 저도 돈 잘 벌고 어머님 아들도 돈 잘 버는데 이제 좀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새언니가 말을 해줬어요. 그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는데요. 새언니는 항상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새언니를 보며 문득 그때 오빠 전 여친의 집안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때 엄마가 그 집 가사 도우미를 갔던 것이 천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